안녕하세요. 형법총론 첫 수업 시작합니다. 긴급피난에 대해서 이 시간 배울 건데요. 긴급피난 부분은 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아니한다. 즉,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아파트 1층에 연기가 납니다. 그러면 연기가 나고 그 1층에서 아이들이 살려주세요라고 외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창문을 깨고 창문을 부수고 그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구출합니다. 자, 이때 창문을 부수고 남의 집에 들어간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벌하지 아니합니다.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경찰관, 소방관들은 당연히 불을 꺼야 되겠죠. 근데 소방관이 불난 사실을 발견하고 진화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전조 2항 3항의 규정은 본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긴급 피난의 개념을 보면 명견이나 산사태를 피해 도망하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피할 방법이 없어 남의 유리창을 부수고 하는 것. 산사태가 막 납니다. 무서운 개가 뛰어듭니다. 살려고 남의 집에 뛰어들겠죠. 이런 거는 긴급 피난으로서 위법하지 않다. 긴급 피난은 부당한 침해는 물론 정당한 침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즉, 내 목숨, 상대방 목숨을 위해서는 옳든 부당한 침해든 올바른 침해든 간에 긴급 피난할 수 있다. 하지만 위법한 침해에 대한 정당 방위는 구별되겠죠. 그죠? 정당 방위란 거는 상대방에 대한 불법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는 거고 긴급 피난은 불법이든 올바른 행위든 내 목숨을 위해서는 피하는 것. 그게 긴급 피난입니다. 타인의 목숨을 위해서 피하는 게 긴급 피난입니다. 긴급 피난의 성립 요건을 볼까요? 자기와 타인의 법익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한 타인에 대한 긴급 피난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법익을 위해서도 긴급 피난을 할 수 있다. 자, 현재 위난이란 건 뭐냐면 현재 급박해야 되겠죠. 위험 발생이 확실히 예상되는 장래 위난에 대한 예방적 긴급 피난도 할 수 있지만 곧 건물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올 것 같은 상황에 가능하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적법한 행위에도 긴급 피난할 수 있고 현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자연재해 침해에도 긴급한 피난이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위난을 중심으로 하겠죠. 근데 위험 상황이 전혀 없는데 긴급 피난한다. 이건 안 되겠죠. 누가 봐도 상당성이 있고 누가 봐도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긴급 피난 의사인데요. 긴급 피난 행위는 위난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당 방위와 구별됩니다. 갑작스러운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것을 방어적 차원에서 피난한 거고요. 제3자, 상대방과 나와 제3자, 제3자란 거는 아무 관계없는 3자에 뛰어들어서 유리창을 끼고 들어가는 것. 공격적인 3자에 대한 공격적인 긴급피난이랍니다. 자, 갑과 판례 같은 경우는 그림을 많이 그려보겠죠. 갑과 갑이
을을, 이 별을 병소유차에 미안합니다. 병소유차에 감금을 했어, 감금. 남의 차죠. 그러면 을이 제3자인 병소유차에 감금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데 병소의 차량을 부수고 나가겠죠. 지금 갇혀 있다가 여름 같은 경우는 죽을 수도 있고 호흡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차를 불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창을 깨고 탈출했단 말이에요.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긴급避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상당한 이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자, 그거를 최적 보균. 가장 최적의 균을 갖춰야 된다. 보균해야 된다. 최적의 보균을 갖춰라. 그래서 최소 피난, 적합성, 보충성, 균형성을 갖춰야 합니다. 타인의 피난 행위가 정당하려면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최우수단, 최소 피난, 최우수단, 피난하는 자신과 침해하는 3자의 균형을 맞추라는 것이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3자의 창문을 깨고 들어갈 때는 내가 내 목숨을 구할 만큼 급박해야 되고 상대방의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상대방을 뭐 죽이고 나를 피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상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창만 깨고 피한다든지 그런 정도. 그래서 적합해야 되고 보충성. 보충이란 거는 없을 때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내 목숨과 상대방의 피해와 어느 정도 상대방 피해가 작을 정도의 어떤 균형성을 맞춰야 되겠죠. 자, 긴급 피난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인이라든지 경찰관, 소방관 등의 직업인들은 어느 정도 위험한 상황을 감수하고 긴급을 자제해야겠지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자신을 희생할 의무까지는 없죠. 그러니까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은 긴급 피난 상황에서 누구를 구해야 되지만 꼭 너 목숨을 바쳐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구하되 되도록이면 소방관이나 경찰관 목숨을 잃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목숨을 바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긴급 피난의 효과를 볼까요? 긴급 피난은 위법성이 위법하는 게 조각낸다. 찢어서 버린다. 위법성이 조각되어 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긴급 피난에 대한 정당 방위는 할 수 없고 긴급 피난에 대한 긴급 피난을 할 수 있다. 즉 우리 집으로 누군가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끼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긴급 피난한 자를 죽인다. 이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들어오니까 내가 피할 수는 있겠죠. 그런 것처럼 정당 방위는 안 된다. 긴급 피난에 대한 정당 방위는 안 되고 긴급 피난에 대한 긴급 피난은 할 수 있다. 자, 판례 한번 볼까요? 긴급 피난을 인정한 판례. 금성호 선장인 피고인이 태풍이 온다는 말을 듣고 선박의 조랑과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밧줄, 자, 배가 이렇게 있으면 배를 이렇게 멀리서 묶어놓죠. 선착장에 기둥에다 뭘 묶어놓습니다. 근데 자 태풍이 오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하겠죠. 좌우로. 그래서 여기 정도 한 7샤클이 아니라 원래 20샤클을 하는데 가볍게 가까이 끌어다가 이 정도까지 묶어놓죠. 이 정도. 자,
짧게 묶어 놓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가까운 데 묶을수록 이 바닷가에는 어민들이 그 농사를 많이 짓죠. 어농을 하죠, 어농. 그러니까 수산업 뭐냐면 그 고기도 키우고 바지락도 키우고 이런 수산물을 많이 키웁니다. 근데 선박이 태풍에 밀리면서 이 양식장들을 막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태풍이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긴급 피난을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민사 책임은 따라가죠. 배상 책임은 따라가지만 형사 책임으로 긴급 피난은 인정한다. 자, 피고인의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기형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임산부의 승낙을 받아 부득이 자, 기형아가 나온다. 기형아란 거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정상적으로 아이가 클 수 없을 정도의 지적 능력 부족이라든지 어, 신체가 온전치 않다든지 그래서 임산부의 승낙을 받아 낙태 수술합니다. 근데 수술 후에 임산부가 사망했다면 자, 합법적으로 잘 수술했는데 임산부마다 몸이 약할 수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는 수술한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기형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는 낙태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강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수술한 게 잘못된 게 아니다. 단지 그 수술로 인해서 의사가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묻지만 낙태 자체는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산부인과 의사의 법적인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수술을 잘못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일단 낙태 수술에 대해서는 뭐 한다?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자, 우리가 공부할 때나 문제 풀 때는 늘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로 줄을 이렇게 긋고 줄 그은 걸 확인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도 늘고 문제 푼다는 거는 실력을 늘린다는 거지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꾸 그런 그 실력을 늘린다 해서 문제 보고 기본서 보고 기본서 보고 문제 보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긴급 피난 효과. 긴급 피난은 위법성이 조각되어 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긴급 피난에 대해서 정당방위 안 된다겠죠. 같은 내용이나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자구행위. 자, 자구행위는 민사 문제에 나옵니다. 즉, 내 돈을 3억 원을 빌려갔는데 이분을 연락이 끊어졌어요. 경찰서에 사기로 신고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으로 가려고 출국장 가다가 나를 만났어요. 그럼 나는 붙잡아야죠. 빨리 돈 달라고. 자, 큰 그 형법적인 틀, 폭행이라든지 뭐 이렇게 살인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한도에서 내 돈을 내놔라 하고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는 그런 거는 가능하다. 자구행위랍니다.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불능하게 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당하게끔 붙잡고 돈 달라고 하고 경찰에 사기죄를 신고한 경찰에 연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죽인다든지 폭행한다든지 화를 내면서 돈을 뺏는다든지 강도죠. 정도를 초과한 때는 그 정황에 의해서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처벌이 되는 거지. 처벌은 된다. 따라서 임의적입니다. 임의적 감면이죠.
감경하거나 면이니까 할 수 있다니까 한다가 아니니까 임의적이죠. 임의적 보다 감면이다.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감면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자구행위 개념 볼까요? 돈을 갚지 않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자를 체포하거나 가버리면 끝이잖아요. 수일 전에 도난당했던 내 가방을 가지고 가는 절도범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방을 막 뺏 뜯는 거야. 강제 탈환하는 행위. 체포 폭행 등의 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해당하지만 잡았으니까 체포. 뭐 약간 가볍게 폭행 해당하지만 때리는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구타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긴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판례는 자구행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자, 정당방위는 부정대정, 자기 또는 타인의 개인적 법익, 침해의 긴급성, 사전적 긴급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긴급피난은 정대정도 가능합니다. 타인의 자기의 모든 법익, 위난의 긴급성, 사전적 긴급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구행위는 내 돈을 뺏어간 안 갚고 내 돈을 갖고 안 갚은 부정대정, 자기의 청구권이죠. 자, 이중이라는 것은 보전일 내 돈을 지킬 수가 없거나 실행을 하기 어렵거나 할 때 긴급한 도망 못 가게 보전과 실행을 위해서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미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사후적 긴급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구행위 요건은 자신의 나의 청구권입니다. 자구행위는 원칙적으로 내 자신의 청구권에 의해서 인정되고 타인을 위해서는 부정됩니다. 그래서 자구행위는 자구, 스스로 자, 구할 구자, 자구, 스스로 내 걸 구한다. 타인의 위임이 있다면, 자, 위임은 권한을 다 넘겨받는 거거든요. 권한을 다 넘겨받았기 때문에 내 겁니다, 내 거. 자, 내 거기 때문에 자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는 재산을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재산, 내 돈, 내 물건을 위한 거지만, 그죠? 한 번 침해되면 원상 회복될 수 없는 생명이라든지,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이 비재산에 대한 청구권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중에 긴급성, 방금 말했죠? 우연히 길에서 만난 절도범을 놓치면 다시 붙잡아서 자신의 물건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전 불능, 실행, 보전과 실행의 이중성.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게 가옥, 집은 갑자기 없어지지 않잖아요. 토지 반환, 토지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없어지지 않잖아요. 도망가려는 상대방을 놓치더라도 토지나 가옥은 받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긴급하지 않습니다. 즉, 도망을 가도 부동산은 처분하는 단계거든요.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압류로 되냐, 압류. 그죠? 자구행위 할 수 있는 상황이 뭐다? 아니다. 자구행위 원칙은 불특정적인 금전을 갚지 않고 도망가려는 상대방을 체포하여 보전, 실행하는 행위다. 하지만 그 자를 때려서 칼을 들이밀고 빼앗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강도다, 강도.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 따라서 최소 침입, 최적 보조, 복까지만 해도 된다. 최소 침해, 적합성, 보충성, 뭐 균형성은 상관없잖아요. 최적 보,
왜냐하면 균형성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하고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건데 상대방 침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 거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적보까지만 가능하다. 최적보, 최적, 뭐만 해도 충분하다. 과잉 자구행위와 과잉, 야간 자구행, 과잉 자구행위 있는데, 자, 과잉 자구행위라는 거는 너무 초과했다. 야간에 너무 초과했다. 과잉 자구행위는 아까 형법에 임의적,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감경이나 면제한다. 야간 자구행위는 형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잉 자구행위 규정을 준용하면 되겠죠? 임의적 감면 규정을 따라가면 되겠죠? 그죠? 첫 번째 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